반갑습니다. 5월 달은 무슨 날이 많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날이 많아요. 매일매일 사실은 날은 있긴 있어요. 네이버 창에 보면은 그게 매일 무슨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인가 그거를 네이버 검색창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가족과 관련된 날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날. 그래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은 얼굴이 안 보이지만은 하여간 있다고 생각하고 맨날 보는 얼굴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할 때 비슷한 용어가 가족, 식구, 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족이라고 하면은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녀, 친척 이런 관계가 가족의 관계죠. 가족. 법률적으로 경제 공동체이면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애완견을 기르면은 애완견도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엄청 신뢰가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애완견은 가족은 아니고 식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식은 밥 먹을 식자에 입구자,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거죠. 식구는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도 매월 식구를 하고 있잖아요. 매월 공양 때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때 식구예요. 식구고 집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데려와 가지고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는 혈연은 아니지만은 우리 집에서 한 달 좀 살기로 했어. 밥을 같이 먹으면 그 사람은 식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식구고 그럼 가정이라고 하면 뭐를 말할까요? 가정.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죠. 그리고 경제 공동체예요. 거의 다. 법률상 책임을 같이 나눠지게 돼요. 부모가 책임이 있더라도 자녀가 그 책임을 지기도 하고 물론 뭐 요즘은 효도를 안 하면은 상속을 안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 상속을 안 받을 빚이 많으면 상속을 안 받는다고 상속 거부도 하고 그런 집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그런다면 가정은 뭘 포함할까요? 가족하고 식구하고 가정하고 해서 가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청 똑똑하신 합창단들. 네, 가정은 공간을 포함해요. 공간. 주로 공간을 포함한 그런 경우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같은 환경이고 그런 것을 주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족은 확실하게 법률적인 용어로서 가족이라고 한다면 식구는 인정상 밥을 같이 먹는 사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은 그 두 가지 어느 중간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공간을 환경과 공간을 포함한 내용을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이 예의 범절이 잘 갖춰져 있으면 저 사람은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봐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천도제나 제사를 모실 때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보면 가풍을 알 수 있어요. 가풍. 그 집 가풍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가족도 있고 어떤 가족은 대면대면해요. 형제 간이지만은 대면대면한 데도 있고 어떤 가족은 보면은 조카들이 이제 백부나 숙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런 분들한테 인사를 잘 드리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그냥 별로 그게 아닌 가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43장에 말씀하신 모범적인 가정의 요건, 그것은 가정은 나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인연들이에요. 가정, 그 인연들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나를 챙기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더 생각을 해보셨나 그것을 한 번 더 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원불교인들의 목적이죠. 원불교인들은 낙원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개교의 동기도 낙원 세계로 인도하자는 것이 개교의 동기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이 공부, 이 사업을 이런 가족이 돼가지고 다 함께 잘 하자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원불교 교도가 됐으면은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웃 종교 신앙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잘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다 행복하시죠? 네, 많이 행복하신 편이고 보편적인 일반인들의 수준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문제가 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은 혹시 안 그런데 이렇게 말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원불교 교도님들은 행복하신 편이더라고요. 그것이 막 돈이 엄청 많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다든지 명예가 높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아요. 그 이유는 서로 서로를 부처로 알고 불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불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회는 일반인들이 말할 때 지금 사회를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간 듣기에 불편하죠. 위기의 시대다 이런 것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불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불교 교도님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잘 불공을 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불공을 잘 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을 병든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라는 법문을 내놓으시고 이 세상을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 바로 원불교를 여신 동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이 나는 반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원불교 교도가 진정으로 안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원불교 교도가 확실히 됐으면은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정열님 안 그래요? 그 생각 결심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 10조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앙과 덕성으로 정신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보에 보면 제가 43장 말씀을 그대로 실어놨는데 신앙과 덕성으로 정신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같은 신앙을
같은 신앙을 가족들이 같은 신앙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가정의 중심인 호주제는 이제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됐고 제가 옛날에 호주제 폐지 운동에도 앞장서고 그랬었는데 호주 제도는 폐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호주라는 것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어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호주제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어머니가 계신데도 아들이 호주가 되고 이런 호주제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호주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 누군가를 호주다 이런 개념으로 대종사님은 호주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장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깥 조건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이 많고 그러면 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가족들의 정신이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든 가족들이 같이 신앙할 종교를 가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 안 가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작년 인구조사에서 보면 50%가 넘어요. 그러면 안 가진 사람은 어떤가?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원불교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더라고요. 조금 나은 점이 있어. 왜냐하면은 자주 참회 반성의 기회를 가지죠.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당도 가고 성당도 가고 법당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참회 개거할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도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당에 오시면서 안 올 때보다는 마음을 더 챙기잖아요. 오기 전부터 챙기고 어제부터 챙겼을 거예요. 내일 교당에 가야 되니까 이거는 미리 처리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죠. 대종사님께서 예외날 교당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도를 보고는 그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가족이 배를 골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된 일이지만은 그것도 미리 준비 공부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족이 기근을 면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가 교당에 와서 마음 공부에 공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법회를 보려면은 어제부터 준비를 하셨죠. 어제 오늘 할 일은 뭐다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어쩌녁에 연불일기를 하시면서 다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교당에서 금요일까지 연불을 하지만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 이 얘기가 아니고 교무들이 너무 바쁘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안 해도 되는 줄 알면 안 되고 하시면서 그 전날 틀어놓은 그 녹화되어 있는 그 연불 영상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주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죠.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며느리가 짐을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낼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좋은 걸 안 챙기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그거 챙기는 거 보고 적었어요. 떨어진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야 그걸 뭐하러 적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실 때 챙겨드리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나 좋은 거나 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죠, 자녀들은. 그래서 지금 이리교당에서 열반 기념제를 모시면 옛날에 교당에 다녔던 자녀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대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선하고 그러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잠자고 그래서 언제 봤을 날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 보는 거죠. 저기 은수나 지호나 이런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죠.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나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를 조금 더 좋아하는지 조금 싫어하는지 그런 것을 아무리 어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경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그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걸 보고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요즘은 밥을 같이 못 먹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을 할 기회도 적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자손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호주가 되는 사람은 정말 모범이 되고 덕행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애써서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엄마는 맨날 연속극을 보면서 애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애는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한다면 아예 TV가 없는 것이 좋아요. 거실에는 TV가 없고 그냥 책꽂이만 있으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요. 궁금하면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거실에 TV 없이 책꽂이만 놔두고 있으면은 애들이 더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의심스러우면 한번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뭐 TV 없어도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 친구들이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 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고 옛날에 부모 역할 훈련이 교육을 받을 때 앞으로는 부모 자격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격증. 이제 어버이날도 지나고 그랬는데 부모 자격증이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하시죠? 네. 이 모처럼 남자분들이 대답이 크네요. 부모 자격이 충분하신 모양이에요. 다행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은 두 가지를 꼭 지켜라.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고 합니다. 근금, 부지런함과 검소함. 정말 부지런하지 않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검소해라 이렇게 하는 편지를 늘 보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호주가 집안의 거울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이 아니라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부모의 입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올리고 좌선을 하시고 경전을 가까이 하고 실지불공을 잘 하는 부모님을 둔 자손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 것입니다.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부모님이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경제와 자립으로
가정을 잘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당한 경제, 대종사님께서 직업을 가질 때 정당한 직업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해치는 그런 직업을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산에서 대종사님께서 부산에 가셨을 때 임칠보하라는 교도님, 그분의 남편은 어선을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칠보하 교도님이 대종사님께 저는 29가지 계문을 다 잘 지킬 수 있는데 그 업을 생업으로 하고 살고 있으니 살생을 피치 못하게 살생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생업을 끊으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29가지를 잘 지키면 한 가지도 자연 지킬 방도가 생길 것이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으로 계속 생업을 삼아 왔으니까 하되 다른 29가지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속여 먹거나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업을 갖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직업을 갖지 않고 정당한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근로를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간에도 경제적 자립생활을 해라. 자력생활을 해라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결혼할 때 대종사님이 정말 멋진 분인데 그 신정예법에 보면 결혼식을 올릴 때 만약에 부인이 무남 동녀이면은 조건을 걸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남 동녀이니 친정 부모를 결혼해도 모시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고 또 남자의 경우에도 나는 전무 출신을 해야 되니까 가정사를 부인이 다 맡는다 이런 걸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친부 입장도 동시 입장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성학에서 강조하는 그런 것이 대종사님 시절에 다 됐어요. 그렇게 하셨고 부부각산이라는 법문을 하셨어요. 부부각산. 부부각산 요즘 이제 우리 교도님 며느리 아들 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지요. 각자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자기 통장을 자기가 가지고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내가 100만 원 번다면 아내는 뭐 그 살림할 돈을 얼마씩 내서 같이 분담해서 쓰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자기가 관리하더만요. 거의 다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살으실 거고 네, 합창단은 또 그렇게 하고 사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하고 집을 각자 가지라고 그랬어요. 집을 돈이 없어서 집을 두 채 못 사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문제기도 하는데 집을 각자 가지고 필요할 때만 만나라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만나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집을 두 채를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시고 대종사님께서 문패를 공동 명의로 쓰게 했어요.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서 문패를 공동 명의로 사용한 분 유명한 분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는 문패를 두 사람의 이름으로 같이 문패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지금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뭐 문패도 안 붙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 이런 것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 시절에 먹을 밥도 별로 없는데 집을 두 채를 각자 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도
자력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집을 따로 가지라는 것보다는 자력 생활을 하고 문패도 같이 달아라. 그것은 공동 책임을 가지고 부부가 각자 경제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대종사님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 최부잣집에서는 근동 100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100리 이내에 최부잣집 땅이 100리는 되는 모양이에요. 근동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아무리 부잣집이지만은 처음에 비단 옷을 안 입고 무명옷으로 옷을 지어 입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부잣집에서는. 그래서 최부자가 부자로서 오래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최부자가 그 정신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정산종사님 법문에도 소금 장사를 해서 돈을 번 부모가 사당에 소금지게를 잘 모셔놓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모님이 소금 장사를 했던 구두 닦기를 했던 뭘 했던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일의 귀천을 막론하고 그것이 자손들에게는 교훈으로 기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도님들 중에 자손에게 이 정신을 꼭 물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집에 잘 표시를 해두고 자녀들이 늘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익과 휴양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복덕이 사회로 흐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익과 휴양. 모범적인 가정들은 자기 자식에게만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사회 환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모범적인 가정은 그 재산이 대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그 유명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은 야급을 해가지고 번 돈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환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대종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잘 시키고, 그러니까 물론 학교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도학과 거학을 병진하게 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잘 하게 하는 것이고, 과학은 일반적인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초중고 대학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산림 미천을 마련해 준 다음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을 해라. 대종사님은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한 박사도 너희는 대학 교육까지 받았으니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라면서 주식을 단 한 주도 안 줬다고 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 참 대단하신 부모님이죠. 그런데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만 하고 자녀가 그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은 그 집이 오래 못 가는 거죠. 부자가 오래 못 가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인 거죠. 최부잣집 같이 하면은 10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훨씬 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이어서 그 가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는 그와 같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사효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하신 거죠. 제일 먼저 자녀에게는 같이 신앙할 종교를
신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을 하고, 또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부부 간에도 자립을 하고, 부모 자녀는 물론이죠. 지금 이제 나이가 30에서 40까지 돼도 부모의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청년들에게 심하게 말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법륜스님은 20살이 되면은 다 독립을 시키라고 그러시더만요. 아무튼 20살은 아직 독립시키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30이 넘고 40이 됐으면은 이제 독립을 시켜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도님 아들만 둘인데, 부모님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이제 교사로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손 이런데 관절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맨날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해줘.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아들을 내쫓으시오. 맨날 데리고 있으면서 밥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쫓든지 빨리 결혼을 해서 밥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관절염 걸린 그 손으로 계속 밥을 해주는 것은 안 맞소. 안 그러면 그 아들이 밥을 하면 되죠. 지가 장가를 안 가려면 밥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불교 공부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아들 내쫓든지 아니면 아들이 밥을 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시켰더라고요. 해결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친척 모든 사람들이 자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원불교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버이날 와서 돈을 몇 푼 준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한테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니까 너는 네 갈 길을 찾아라. 이렇게 자식한테 딱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미리 유산을 다 줘놓고, 예, 뭐 들어줘 그러시네 유타원님이. 유산을 다 주고서 서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작은 회상이 될 거예요. 작은 회상, 작은 원불교 회상이 될 것이고, 부모나 자녀나 형제 친척이나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시면서, 나는 이 중에서 이 10가지 중에서 뭘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생각해 봐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라면 계속 잘하시고, 잘 못하고 있는 거라면 오늘부터 당장 고쳐야죠.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당장 고쳐가지고, 사랑하기만 한다고 아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력을 기르면서 정신적인 지주를, 원불교로서 정신적인 지주를 삼고 잘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식들 그 교화 안 시켜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떡하냐고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40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9학년, 8학년 이때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이 10가지 중에 요거는 잘 됐고 저거는 좀 못됐다 하면, 잘된 거를 계속 잘하시고 못된 거를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보는 안 읽으면 또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놓고 가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또 자식이 오게 생겼으면 거기다 딱 식탁 위에 얹어 놓으세요. 보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 되고 낙원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